상종 두뇌 구조다. 그러니까 또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드러난 수많은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사실들이 본인의 주장으로 다 드러난 건데 이걸 가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에 이전에도 명태균 씨가 관여한 흔적이 돼 있는 거를 민주당이 이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고 창원산단도 마찬가지고 여론 조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드러난 그것도 본인의 그 주장 혹은 또 증언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전부 가십거리인데 언론들이 이런 거를 쫓아다니고 있어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이 사람의 이 행태 이 가십거리다 어쩌고 허풍 떤다. 이건 이종호의 행태랑 똑같잖아요. 이종호 그렇죠.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최혜병 관련하여서도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허풍이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넘어가는 로직이 다 똑같아서 제가 그 이번 건의 경우도 제가 핵심으로 보는 건 창원 산단 하고 9천만 원 플러스 또 9천만 원 나머지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따라가면 명태균이 그 얘기도 했어요. 돈을 따라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나온다. 나는 일전 한 푼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의 비서 출신인 강모 씨하고 10년 정도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지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무도 듣지 않지만 나중에 저는 이게 사실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국정농단의 모든 종착점은 돈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획한 기획자는 최은순이다. 엄마 최은순. 그래서 그 장모 최은순, 엄마 최은순인데 이 사람 왜 그랬겠냐. 이 사람이 딸의 허영을 충족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돈이라고요. 돈 때문에. 돈이다. 최종 종착점은. 그래서 민주당이 주력해야 될 곳이 양평고속도로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평도로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모든 이상한 거 다 찾아라. 이상한 거 찾으면 거기 김건희 최은순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리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더 찾아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원 산단 관련하여 그거를 행안이겠죠. 그게 행안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팔아 가봐라. 그럼 거기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있을 것이고 그 명태균과 김건희가 어떤 관계인지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의 흔적은 돈으로 남을 것이다. 예산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예산을 찾아라. 기재위에서 다른 예산은 거의 다 그 삭감됐는데 소위 그 예비비가 대폭 늘었어요. 예비비가요? 예비비가. 예비비가 늘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제가 어떻게 예비비가 늘어요? 본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지. 근데 예비비가 어디다 쓸지 모르는 예비비가 늘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기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질문을 다 잘했더라고요. 그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언론이 주목해야 될 건 기재위 예결위입니다. 근데 예결위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세요. 2025년에 예비비가 6천억 원 증가됐어요. 6천억이요? 네. 어디다 쓰려고 이러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통령 부부용 예산으로 보는 거죠. 대통령 부부용 예산이다. 그래서 이게 관저가 또 어떻게 될지. 관저. 그다음에 해외 여행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뭐 성과도 없는 거 외유죠. 김건희 세계 일주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이걸 꼼꼼하게 따졌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이전 결과 외교부 장관 공간까지 다 뺏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외교부 장관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원래 리셉션 장소가 있잖아요. 그 리셉션 장소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860억. 세상에. 어디에 들어가냐? 호텔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번에 기재위에서 외교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 기자들이 더 추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명태균의 입만 쫓아다니면서 명태균이 뭐 이 말 근데 너무나 좀 휘둘리게 된다. 입이 쫙쫙 벌어질 만한 얘기들이 녹취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머 그건 세상에.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보도를 세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보도해야 될 것은 김건희 그겁니다. 예산이다. 기재위를 쫓아가세요. 제발 기재위를. 기재위를 쫓아가서 예산이 어떻게 네, 편성돼?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 그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형 핫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도 국회에 상임위가 있는 이유는 각 상임위에 충실하고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그 이슈로 다 몰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아유, 의원님 저기 민주당은 최민희 보유 정당이네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다들 대체로 막 명태균에 대해서 비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명태균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가 핵심인가? 윤석열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명태균의 입을 쫓아다니냐? 이게 답답하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김건희 관련 마음이라는 단어 들어간 정신건강 어쩌고. 전 솔직히 정신건강은 그 김건희 여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런 이 난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그 진중권이니까 김어준 씨하고 이렇게 비교한 김어준 씨에 대한 모욕이긴 한데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하고 김정숙 여사가 1시간 통화했다. 이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졌겠죠. 뒤집어졌죠.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를 비유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지하에서 울어요. 이게 단두대라는 뭐랄까 아주 선정적인 단어 때문에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통녀예요. 정통 공주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교육받고 왕족의 모든 걸 갖춘 품위 있는 여성이었어요. 많은 부분이 악마화됐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제 친구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한 친구가 얘 이거 진짜 말이 되니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그랬지만 그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프랑스의 그 겉으로는 자유분방하지만 속으로는 엄격한 왕족이나 귀족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혈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혈통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하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지 말고 비유 안 해도 지금의 김건희 그 김건희 씨의 그런 행태만으로 충분히 비판 가능하고 국정농단을 증명할 수 있다. 돈으로 증명하자. 돈으로 증명하자. 결국에는 이것은 핵심은 돈이다. 최순실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돈이 핵심이다.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저는 자료만 보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 캠프에서 제가 저기 중수청 뭐 그거 다 모르겠고 공수처를 보강하자 이걸 공약으로 내걸으라고 회의에서. 제가 그리고 토론회에 나가서도 다 딴 얘기하는데 저만 이거 다 답 아닙니다. 공수처를 보강해 나서 뭐 공수처가 뭐 큰 범 작은 범 그래도 좋다. 그래도 둘은 경쟁하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공수처 보강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답답해가지고 저는 관념적이질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공수처를 만약에 한 100명 정도로 보강해 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왜 안 한 거예요? 안 통했어요. 캠프에서. 답답. 죄송합니다. 답답.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답답해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선 갈등이 있다. 아니요. 노선 갈등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노선 갈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되는 건데. 상임위에서 열심히 다 해요. 그리고 제가 요새 희망적인 거는 초선 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관념적이질 않아요. 제가 이 반성. 저희들은 관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세대잖아요. 사실 뭐 전두환이 절 때렸습니까? 전두환이 우리 아버지를 때렸습니까? 저희 같은 군인 집안인 사람은 사실 전두환 때 마음 먹으면 잘 나갈 수 있었던 집안이고 실제로 우리 삼촌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위하면서 다 망가졌죠 이 집안이. 그런데 무슨 우리 아버지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제가 시위해서 우리 삼촌이 진급을 못하고 불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저는 타겟이 명확했잖아요. 언론 개혁이다 나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관념적인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초선들은 소위
그런 저같이 이념적 학생운동권 출신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임미애, 예. 김영환, 예. 그다음에 다 운동권들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임미애원은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래도 아니에요? 거기는 예. 완전 변신한 거예요. 아, 그 그렇구나. 경북에 내려와서 농사 진짜 맞아요. 농부 그 예. 자체. 소를 재산으로 소를 자기가 키워서 저 만나면 재산으로 소 얘기해서 심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듣기가. 여하튼 저희가 많아요. 잘하는 서미화 뭐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다음에 백승아? 예. 너무 알겠습니다. 잘해요. 다. 근데 네. 열거 안 했더라도 다 잘해요. 네. 노종면, 이훈기, 한민수. 알겠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민주당 자랑을 너무 초선. 많이 하시네.